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말 그대로 순열은 순열이야. 그래서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맞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야. 분명 그 n개가 서로 달라야 되는 거지. 그런데 같은 것이 있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 D, 지금 이 네 개는 서로 같은 게 있다 없다? 없지. 없으니까 그냥 너를 싸그리 나열하는 방법수는 사팩이라고 우리는 분명 배웠단 말이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는 요렇게 같은 것이 요렇게 존재해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결론은 순열이기 때문에 순열에 입각하여 바라보면 되는 거야. 즉 다 달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A하고 A가 서로 같이 보이겠지만 너를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제 이 네 개는 싹 다 어떤 것으로 본다? 다른 것으로 보여짐. 됐어?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서로 다른 네 개로 보여지는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수는 분명 사팩임이 자명함. 족 24개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24개를 뭐 다 나열할 건 아니지만 몇 개만 좀 나열해 보려고 해. 그러니까 A 프라임 A, B, C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A, B, C, A 프라임이 있을 수도 있겠으며 A 프라임, B, C, A가 있을 수도 있겠네. 맞지?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여 우리는 24개가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봤더니 이제 이 프라임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갖다 박아 놓은 거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보자고. 요렇게 프라임을 싹 다 지워놓게 되면 너는 AABC고 너도 AABC가 된다라는 거지. 너는 ABCA고 너도 ABCA가 된다라는 거죠. 몇 개씩, 2개씩 규칙적인 중복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규칙적 중복은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눗셈으로 해결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으니, 그쵸? 맞습니다? 나누기 2를 써볼 텐데 이 2의 의미도 한번 좀 보자고. 왜 2개가 나온 거야? A'과 A를 A'과 A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수인 거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너는 뭐냐면 이팩 이렇게 들어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됐어? 그럼 이제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고. AAA, B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번에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근데 순열은 다 달라야지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배열하는 방법수는 또 마찬가지로 사팩이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널 또 배열해보면 A, A2', A', B A', A, A2'. 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 또 이번에 A2' 있다면 A, A'. 요렇게 있을 수 있겠고, 여기 이제 B가 적혀 있겠지 뭐. 맞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총 24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또 프라임이 없다라고 좀 바라본다면, 이것들은 전부 다 AAAB로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즉, 6개마다 규칙적 중복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으며, 근데 분명히 이 6의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분명히 A와 A'과 A2'을 나열하는 방법수가 6개이기에 맞습니다. 결국 우리는 너희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3팩만큼 중복이 된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지. 괜찮나?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확 난이도를 높여볼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A, B, B, C 이렇게 있다. 이제 이 6개를 싸그리 한번 나열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기 때문에 너희를 A와 A'과 A2', B를 B와 B' 이렇게 서로 다 다른 개체로 바라보면 널 다 나열하는 방법은 몇 팩? 6팩인 거죠. 맞아요. 근데 너희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몇 팩? 3팩만큼 규칙적 중복이 나타날 것이고 또 너도 그치. 너도 그렇고 너도 그런 거니까 우리는 곱하기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얘는 뭐 다른 기호가 없어요. 뭐 전에 배웠던 뭐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 이런 기호는 전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런 순열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되게 경우의 수 문제는 전에도 말했지만 그 문제가 엄청 다양하게 조금씩 바꿔서 엄청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으나 어쨌든 커다란 맥락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거든. 커다란 맥락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관련이 있는 커다란 맥락의 두 개의 문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순열은 순열인데 순서가 정해진 순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오케이. 두 번째는 이제 최단거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순서가 정해진 순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걸 나열을 할 거야. 나열을 할 건데 특정 객체 몇 개는 이 순서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란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어. 이 5개를 나열을 할 거예요. 분명히 다 다른 개체지, 그치? 그런데 짝수는 순서대로 나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가 나왔다. 아, 너를 다 나열을 하긴 할 건데, 그럼 막, 뭐, 5팩 하면은 120까지가 나올 거고, 그치? 그 120까지에는 5, 4, 3, 2, 1,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근데 짝수를 봤더니 5, 4, 3, 2, 1은 4, 2, 이런 순서잖아요. 그런 배열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 건 다 뒤죽박죽 섞여서 되는데, 짝수만큼은, 2하고 4만큼은 무조건 어떻게 배열되든 2 다음에 4가 나오도록 배열해달라는 문제인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순열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게 됐냐? 얍삽하게 가자 이거야. 어떻게? 2하고 4는 일단 지워볼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우리는 그래서 1, 3, 5와 별을 배열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 별, 1, 5, 별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별 자리에는 분명히 짝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짝수만큼은 분명 어떻게? 순서대로 배열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2하고 4를 적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또 어떻게? 별 5, 별 1, 3 이렇게 나왔다고 친다면 이 별 자리에는 무조건 2, 4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거든. 괜찮아? 그래서 결국 우리는 별 2개와 1, 3, 5를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겠군요. 그러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어서 그치?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답은 구해진다. 그쵸? 이제 조금 더 수준 있는 문제를 한번 가보자. 이건 기출문제인데 자, 두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본사가 있어요. 회사의 본사야 나. 본사. 오케이. 근데 이 본사가 5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A, B, C, D, E 라는 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거리가 50km 떨어진 곳에 있고 너도 50km 떨어진 곳에 있고 너는 100km, 너는 뭐 150km, 너는 200km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사를 했으니까 지사장을 보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나? 지사장? 여기 각 지사의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사장을 보낼 건데 거기에 사람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상관없는데 해도 되겠어? 이 두 사람을 비교했었을 때 무조건 1보다는 2번이 더 멀리 더 찍혔어. 그래서 더 멀리 보내고 싶은 거야. 얘네는 상관없어. 근데 1보다는 2가 무조건 더 멀리 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근데 거리가 지금 50, 50, 100, 150, 200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정되겠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1, 2, 3, 4, 5 이 사람들을 배열을 해주면 되는 걸 거 아니니? 맞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거리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그치? 1보다는 2가 더 뒤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역시나 이 자리를 뭘로 바꾸겠다?
별로 바꾸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너희를 배열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3, 5, 별, 4, 별 이렇게 했다면 여기다 이제 몇 번? 1번 보내주고 여기다 몇 번? 2번 보내주면 당연하게도 1번이 100km 떨어진 곳에 갔으면 너는 200km 떨어진 곳에 갔으니 더 멀리 간 문제 조건에 맞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인 거지,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별별 3, 4, 5를 우리는 배열을 할 거니까 답은 일단 5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나오시면 될 건데 문제는 이 두 거리가 지금 어때요? 50, 52. 50, 50 거리가 서로 어떻냐고. 같잖아요, 이렇게요. 분명히 더 멀리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멀거나 같은 곳이 아니라 더 멀리 보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1, 2가 배열되면 문제 조건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하, 어쨌든 간에 별별 땡겨주면 어쨌든 간에 순서대로 1번, 2번을 적을 거잖아. 이때는 문제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수에서 이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 칸에다가 우리가 3, 4, 5를 배열을 할 거 아니니? 맞아요? 그래서 3, 4, 5를 배열하는 방법수 몇 개? 3팩. 3팩은 6개가 되겠죠. 그 6개에 대해서는 문제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그쵸? 그러므로 요 경우에서 요 경우를 빼주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의 첫 번째 순서가 정해진 순열에 대하여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 이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자세한 문장들을 좀 더 풀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최단거리. 근데 사실상 이 최단거리는 복잡한 문제는 그냥 중학교 때 했던 방법으로 갈 거야. 근데 이제 쉬운 문제들만 우리가 좀 이걸로 해결하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어서 요걸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뿐.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최단거리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다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그림이 그지 똥파리 같지만 정사각형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찾아보겠다 이거야. 맞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어쨌든 간에 위쪽이나 오른쪽으로만 갈 수가 있는 거고,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돌아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라서 왼쪽, 아래쪽을 살펴보지 않는 거고, 오른쪽, 위쪽만 살펴보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이가 만들어 봐, 이렇게. 나,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나는 오른쪽 한번 갈 거고, 위로 한번 갈 거고, 그 다음에 위로 또 한번 갈 거고, 오른쪽으로 한번 갈 거고, 오른쪽으로 한번 갈 거야, 이렇게. 그쵸?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가볼래? 이렇게. 그럼 이번엔 어떻게 간 거야? 위로 한번 간 거고, 오른쪽으로 한번 간 거고, 그 다음에 위로 또 한번 간 거고, 오른쪽. 이렇게 간 모습이 나타나지겠네. 하나만 더 해볼까? 이번에는 요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보자고, 요렇게. 그러면은 오른쪽, 위,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A에서 우리가 B까지 가는 경로를 한번 찾아봤더니만, 오른쪽 3번과 위쪽 2번, 오른쪽 3번과 위쪽 2번, 맞죠? 이렇게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른쪽 3번과 위쪽 2번을 배열하는 방법 수만큼 우리는 A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 딱 보시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5팩 나누기 3팩 2팩. 그쵸? 예. 요렇게 우리는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하나, 그냥 기초 상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그냥 깨알 팁입니다, 깨알 팁. 알겠어요? 자, 여기가 한 칸이에요. 한 칸이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오는 거죠? 2개가 나오는 겁니다. 한 칸일 때 2가지 방법이 나와요. 2가지 방법. 그럼 이번에 2칸일 땐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2칸일 때 3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3칸일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서 4개.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뭐냐면 이렇게 일렬로 생겨먹은 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n칸이 나왔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수는 몇 칸이 나온다? n 더하기 1칸이 나온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건 이제 평면 쪽이니까, 그렇죠? 평면 쪽이니까 쉽게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입체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입체 쪽으로 해도 될까?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요렇게 믿기지 않겠지만 이거 조그만 거 하나하나 쌓기 나무는 정육면체입니다. 믿을 수 없지만 그래요. 그 정육면체들을 모아 이런 사각형, 이런 입체동을 만들었는데 얘는 정육면체야, 직육면체야? 직육면체예요. 왜? 여기가 3칸이에요. 여기는 4칸, 3칸, 3칸, 4칸 이렇게 돼서 다 똑같은 칸수가 아니라서. 맞지? 그래서 얘는 정육면체가 아니라 직육면체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직육면체니까 얘 모서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여기 있는 요렇게 생겨먹은 정육면체들이 쌓여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이 모서리를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 얘는 이게 쌓기나무처럼 꼭 막힌 형태가 아니라 정글짐, 알죠? 정글짐 이렇게 뻥뻥 이렇게 뚫려 있는, 그치? 그런 그림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라서, 아이고, 졸려가지고 힘들어 하시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A에서 이제 B까지 가는 것, 기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건데, 그럼 분명히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되는 거고, 4번. 이쪽으로는 몇 번?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3칸입니다. 3칸, 3번. 그럼 여기는 4번. 결국은 오른쪽 화살표 4번이랑,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하면 되나? 3개,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요거 4개, 맞지? 요렇게요.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수열. 아까 너처럼 생각해본다면 오른쪽, 위쪽을 배열하는 방법 수만큼 있었던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게 중간에 이게 끼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정글짐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너는 8개, 3개니까 11팩토리얼. 됐습니다? 나누기 4팩, 3팩, 4팩. 요렇게 구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가장 센 기본으로 A부터 B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냥 문제에 잠깐 시내로 한번 줘보면, 나 좀 그렇잖아, 원래. 문제 하나 주면 그거 가지고 여러 개 내보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C라고 두고 여기 D라고 하면 나보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를 가는데 저기는 거쳐가는 방법을 빼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데 분명히 여기는 거치지 않고 이 모서리만큼은 지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문제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나요? 오케이. 너무 어려워지나 문제가 그렇게 되면?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방법수에서 CD를 거쳐가는 방법수를 빼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최단 거리로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A에서 D를 갔다가 C로 오는 거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그치? C를 갔다가 D를 거쳐 B를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걱정하지 마요. 그러면 일단 빼줄 거는 우리가 일단 A에서 C까지 간 다음에 C에서 D를 거쳐 B까지 가는 요것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A에서 일단 C까지 가는 방법을 찾아주면 되겠네. B를 갖다 C로 오는 거는 최단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A에서 C까지 가는 것.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야? 오른쪽 4번과 위쪽 4번.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죠? 8팩 나누기 4팩,
4팩. 요 방법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일단 C까지 왔잖아. 그러면 D를 갖다가 이렇게 가는 거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거네. 그냥 끝난 거네. 그래서 여기서 구한 8팩 나누기 4팩. 4팩을 빼주면 이제 문제에서 원한 요 CD는 거치지 않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찾아준 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에 대한 문제를 이제 풀어보려고 할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으니 문제는 심플하고 빠르게 훅훅 풀고 넘어가자. 자, 5개의 숫자 111 이상 5차례 정수 5팩 나누기 3팩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6개 숫자 이번에 0이 포함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제 저걸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정말로 맨 앞자리 6자리 정수니까 이렇게 두고 정말 처음에 이제 0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 1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와 2라는 숫자가 있을 때로 나눠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지. 그러면 1을 이미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0, 1, 2, 2, 2를 배열하는 거라서 너는 5팩 나누기 3팩 개의 개수가 나올 거고 이번에는 2라는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0, 1, 1, 2, 2를 배열하는 거죠. 그렇죠? 2는 이미 썼잖아.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개를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나는 좀 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할래. 네, 전체에서 빼버리면 될 것 같아요. 즉 6팩 나누기 2팩, 3팩에서 빼버리겠다라는 거야. 뭐를? 맨 앞에 여기에 0이 있는 걸 빼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 3팩 너를 빼는 방식으로 해도 그쵸? 0을 여기다 이제 이건 전체 0도 그냥 맨 앞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세버리는 거고 그럼 이제 너 같은 경우는 0을 맨 앞에 두고 여기다가 1, 1, 2, 2, 2를 배열하는 방법으로 그냥 빼버리겠다라는 거 됐죠?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려도 상관없겠다. 다음 이제 5개의 숫자 1, 1, 1, 2 중에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걸 찾아달래요. 그럼 저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 범위를 분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의 숫자를 일단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게 되겠네. 근데 1이 3개고 2가 2개가 있기 때문에 1 3개와 2 하나로 숫자를 만들 수도 있겠고 또 1 2개와 2 2개로 만들 수가 있겠네. 이 외에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죠. 1만 4개를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2를 3개를 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로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너 같은 경우는 당연히 4팩 나누기 3팩 너는 4팩 나누기 2팩 2팩 2 이렇게 우리가 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아주 쉬운 심플한 문제였어. 다음 조건이 투마로우 보겠습니다. T-O-M O-R R-O-W 이렇게 투마로우 왜 자꾸 투마로우 하니까 이씨 괜히 찔려서 자 볼게요. 자 8개의 문자 일렬을 나열하는데 양 끝에 5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양 끝에 5가 소리 이 8개를 배열할 거라고 8개 맞죠? 근데 양 끝에 5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거야. 5 이걸 뒤집는 경우 수 생각해줘야 되나? 아니죠, 그쵸? 그죠? 5 3개인데 그냥 5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양 끝에 5가 왔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5 2개 났으니까 5 2개 지워, 이렇게. 그럼 남는 거는 TM, RR, O, W가 남은 거고. 그거를 여기다 배열해주면 되는 건데, 그치? 별 뜻 없는 거예요. 너무 안 쫄아도 돼. 근데 R이 이번에 똑같은 게 2개가 있어서, 그치? 그래서, 그쵸. 6팩 나누기 2팩.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은 나오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어그리먼트. 자, 보겠습니다. 근데 9개 문자를 자꾸 영어 할 때마다 웃는데, 자존심 상해갖고 진짜. 자, 어그리먼트입니다. 9개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여 나누고 싶대. 그러면은,
A, G, R, E, E, M, E, N, T 이렇게 단어를 분할해 볼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너희가 이제 모음인 거고 너희가 자음인 거라서 모음끼리 이웃하여 나열하고 싶대. 자, 그러면 이제 뭐야? 너희는 우리가 하나로 바라봐야 되는 거겠지, 그치? 하나로 바라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서로 같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너를 하나로 봤었을 때는 그치? 다 같은 것이 없으므로 6개를 배열한다? 6 팩토리얼 되시겠다. 근데 원래 이웃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하나로 보고 세운 다음 이 하나로 본 놈들을 또 세우는 방법을 생각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적용이 되겠다요. 그래서 4팩 나누기 몇 팩? 3팩. 요걸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모음만. 네, 모음만 이웃하는 거니까요. 됐죠? 오케이. 다음 넥스트. 순서가 정해진 순열. 요것도 나랑 함께 해봤었네요. 그죠? 순서가 정해진 순열.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클라이메이트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고자 할 때 라고 했어요. 메이트는 순서대로 나열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이트, MATE에 있는 자리를 CLI 별별별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너를 배열을 해 7팩 나누기 4팩으로 계산을 하죠. 그럼 이제 저 별 어떻게 배열되어 있던 간에 저 별에는 무조건 MATE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그냥 요게 정답이 되겠으며 됐지요? 아주 쉬워요. 물론 이제 그래요. 이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플하죠. 네. 그래서 A부터 C까지 가는 것. 그러면은 오른쪽 2번과 다운 2번 되시겠다. R, R, D, D, right, down. 그죠? 그거를 배열하는 방법수는 4팩 나누기 2팩, 2팩. 이게 바로 이제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수가 되겠다. 근데 C에서 B까지 가는 방법수도 모양이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나올 거고 그럼 당연히 너에서 너까지 가는 방법수와 너에서 너까지 가는 방법수를 곱해줘야 이 방법수가 나올 테니 곱해주면 정답은 나오게 되겠다. 그래요. 이건 답지네. 요것도 이제 같은 문제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따가 연습 문제나 심화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근데 이거는 저와 함께 순열조합 문제에서 했었죠. 그쵸. 제가 아직 적절한 단어를 찾아보진 못했는데 그때 굉장히 좀 민망한 단어로 극동이라는 단어로 수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극동으로 수업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전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점을 몇 개를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거길 거쳐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용해 설명드렸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A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방법수,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수, 우리 중딩 때 이렇게 썼었다고, 그치?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지점에서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A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진 않겠습니다. 민망해서요. 네. 자, 여기서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간다. 그 방법수가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들에서는 전부 다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씩만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오겠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돌아가는 방법 하나, 돌아가는 방법 하나, 돌아가는 방법 하나, 돌아가는 방법 하나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 포인트에서는 어떨까? 그쵸? 내가 돌아가려고 하면 분명히 쳐다봐야 될 방향은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을 쳐다봐야 될 거야. 이런 데 가면 돌아가는 거니까 안 된다고. 그럼 이제 그 방향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적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왜? 일로 가는 방법 한 가지와 일로 가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 거니까 결국 여기로 가는 방법, 여기서 돌아가는 방법은 2가지가 나오게 되겠다.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치 여기나 여기 방향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되겠고 그럼 거기 적혀있는 숫자를 적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같은 면에서 바라보면 3과 1을 더한 4, 4와 1을 더한 5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으며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너와 널 쳐다볼 수 있으니 3, 너와 널 쳐다볼 수 있으니 4, 여기는 5, 6, 7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럼 여기는 제자리 해주면 3, 3이니까 6, 4, 6이니까 10, 5, 10이니까 1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데는 돌아가려고 해보니까 여기서 급한 일이 생겼어. 너무 급해. 실제 내 주인공의 생각을 하라고. 집은 여기야. 집이 아니면 그 일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적힌 숫자가 얼마니까? 10이니까 그대로 10을 적어주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싶은 곳은 이쪽밖에 없으니까 5개가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는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 거잖니, 이제. 그래서 여기 10가지 방법과 5가지 방법이 있어서 몇 가지다? 15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뭐 일사천리지 뭐. 여기 얼마? 25. 여기는 40. 자, 여기도 가보죠. 5하고 6이니까 11, 11하고 7이니까 18, 15, 11이니까 26, 26, 18이니까 44. 여기 40하고 26이니까 66.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다? 110가지가 정답이 나오시게 되겠다라는 거.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쵸. 밑에 해설지가 나와 있으니까 잠깐 참조를 해보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줘도 아이들이 못 알아먹겠더라. 못 알아먹더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해보죠, 한번. 자, 갑니다. 여기를 피해 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쵸? 여기에 이게 호수 같은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카메라에 비치려나 모르겠다. 다시 리플레이? 안 미쳤으면은. 괜찮아요. 자, 보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 장애물, 여기 장애물 생각을 해보자고. 너를 피해서 가는 가장 최단 거리는 어딜 거쳐갈 때 가장 최단 거리가 될까? 여기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가장 최단 거리로 갈 수, 여기 피해서 가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결국 여기, 맞습니다? 여기와 여기를 거쳐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A에서 B로 가려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동장에서 여기 이게 공사 중이란 말이야. 근데 지원이가 지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정문인데 여기 학교 입구야, 이제. 지각해서 이제 가면은 큰일 났어, 이제. 죽도록 맞을 것 같아. 어떻게든 시간을 줄여서 가야 돼.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가겠니?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래서 이 장애물을 최소한으로 돌아서 가는 그 포인트를 잡아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됐나요? 근데 이제 나머지 포인트들은 어떻게 잡냐면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고 싶잖아. 그치? 이 방향과 반대 방향에 있는 점들을 체크해주면 그 점을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방향으로 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잡았던 포인트에서 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점을 잡아주면 그 점이 잡히게 될 거라는 얘기. 포인트랑 이어지게? 아니요, 그냥 이제 P, Q, R, S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거고. 그래서 반대 방향이면 끝에 갔을까? 그러니까 점을 잡은 상태에서 이것 봐, 내가 설명해줘도 아직 이해를 못한다니까. 어쨌든 이 사각형이 있잖아. 네. 그럼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점을 잡아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지게 말하는. 네, 맞습니다. 반대 방향.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A에서 P를 거쳐 B를 갈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럼 아까 분명히 몇 칸이니까. 네 칸. 그럼 몇 가지? 5가지. 5가지? B까지? 그쵸? A에서 P까지 일단 5가지. 근데 P에서 B까지 몇 가지야? 5가지. 한 가지지. 그러니까 P에서 B까지 가는 건 한 가지지. 한 가지. 그래서 5 곱하기 1 되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때 5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다음 A에서 Q까지 가는 것 6. 2팩, 3팩,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는 거야. 그렇지 않아? 오른쪽, 위. right, up. 이걸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 3팩 계산하면 10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Q에서 B까지 가는 게 4칸이니까 몇 가지가 나온다? 5가지가 나온다. 아까 졸아서 못 들었죠? 네 칸이 네, 리플레이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4칸이라서 하나, 네. 둘, 셋, 넷, 5개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넌 10가지고 5가지여서 15. 뭐래? 50가지가 나오시겠죠. 카메라가 지금 지원이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벌써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갑니다. A에서 이번에는 R을 거쳐 B까지 가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또 여전히 4칸이기 때문에 A에서 R까지 가는 방법은 5가지고 여긴 또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널 거쳐서 너까지 가는 방법은 50가지가 나오시게 될 거고요. 5개.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게 4칸이니까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5가지. 그래서 110가지라는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어렵다. 이거는 그쵸? 어렵기도 어렵고 이 장애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라서 그걸 매번 그렇게 설명해줘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서 저는 그냥 급하게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문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편하잖아요. 호수 좀. 요 호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A에서 B까지, A점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갈 때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을 찾아준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A에서 일단 어딜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저기. 여길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말했는데. 일단은 여기로 가려면 일로 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거랑 거기 옆에 오른쪽에. 괜찮나요? 네. 근데 이제 장애물을 최소한으로 거쳐서 가야 되는 거니까. 바로 위에 있는 점 아니에요? 뭐라고요? 호수 바로 위에. 호수 바로 위에 있는 점. 그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됐어, 안 됐어? 점점 그 점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저기 A 바로 위에 있는 점이랑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 어디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그쵸? 그럼 B 위에 있는 점. 그쵸?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데 이 장애물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보자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를 거쳐서 간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보다는 요즘이 더 좋겠네요. 여기서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 다음에 요 점을 거쳐 갈 수도 있겠고 요 점을 거쳐 갈 수도 있겠다. 일로 갈 거니까 방향은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건 몇 가지 방법이 있겠어? 당연히 한 가지. 이 점을 거쳐 가는 거야. 그러면 두 칸이니까 3가지가 나오겠죠? 3칸이니까 4가지가 나오겠죠? 3, 4, 12가지가 나오시겠습니다. 됐죠? 칸. 3칸이니까 4가지. 밑에 안 되지 않아요? 아, 여긴 안 되는구나. 그럼 거기서 하나를 빼줘야 되겠네. 그래, 3가지. 그래서 3가지. 3, 3은 9가지 이렇게요. 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2칸이니까 3가지가 될 거고 여기서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저것도 밑에.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갔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3가지, 3가지 이렇게 오면 되는 거니까 총 9가지가 나오겠다. 그래서 총 19가지의 방법이 존재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여기까지 가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어디까지 오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지. 맞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어디? 요 점을 거쳐 오거나 요 점을 거쳐 오면 되겠네. 그렇게 해도 되죠? 뭐 상관할 거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여기서 이렇게 몇 가지? 그쪽까지? 이렇게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는, 그래요.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그냥 옵시다. 그냥 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여기서 일로 오는 건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오는 거는 여기 거쳐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가지? 다섯 가지가 되시겠죠. 맞죠? 그래서 결과를 정리해보면, 여기 있는 게 몇 개? 19개. 여기 있는 게 몇 개? 5개. 맞죠? 그래서 19 곱하기 5 해주면 5, 9, 45, 4 올라가면 95가지의 답이 나올 거라는 컷! 잠깐만, 뭘 틀렸지? 아씨. 80이야, 80. 80이야? 뭘 틀렸지? 에이씨. 이제 좀 편하게 해요. 아이, 나 진짜. 녹화 처음부터? 그건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래 이제 점을 잡아서 가는 방법인데,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일단 여기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장애물을 피해서 가려면 여기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어쨌든 여기까지 온 다음에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일단 필연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쭉 와서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만 일단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일사천리로 오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근데 여기까지 갈 건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피해갈 수 있는, 그래서 난 포인트를 여기를 잡고 분명 이 진행 방향에 있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을 잡는 방향은 이쪽을 잡아준다고 했고, 그래서 너를 잡아주면 되겠다는 게 되겠어요. 그럼 일단 여기를 P, Q, R, S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P점에서 이 점을 지나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수는 한 가지일 거고, 여기서 널 거쳐 너까지 가는 거는 여기 두 칸이니까 세 개, 두 칸이니까 세 개, 총 9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며, 근데 여길 조심해야 되겠네. 여기가 이걸 못 봐서 부끄럽지만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칸이니까 세 개, 여기도 세 개라고 볼 뻔했는데 여기는 갈 수가 없어서 여기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서서 여긴 세 가지가 맞고 여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서 6가지 방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P에서 Q까지 가는 방법수는 총 16가지.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게 16가지가 나오겠어요. 쭉 오면 되는 거고, 이제 R에서 S까지를 가는 거야. 그런데 또 여기까지 갈 건데 이거 장애물 피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래 얘는 그냥 작으니까 이렇게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거쳐서 가는 방법은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 네, 세 가지. 자, 여기 또 조심하셔야 되겠네. 두 칸이니까 세 개로 말하고 싶지만 하나, 두 개. 여기로 오는 건 두 가지. 여기 오는 게 몇 가지? 5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16 곱하기 5 하면 80개의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냥 이 방법은 애들이 설명을 해도 너무 어려워해서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집에 돌아가는 방법수로 후딱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보죠. 집에 돌아갑시다. 한 가지. 돌아갑시다. 한 가지. 됐습니다. 그럼 여기로 돌아가는 방법은 너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되겠네. 카메라 잡히려나 모르겠다. 다 여기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색깔펜으로 할까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여기니까 적힌 숫자는 1. 여기도 한 가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급한 일 생기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럼 여기 이제 돌아갈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숫자 2가 있으면 되겠고 3이 있으면 되겠고, 그럼 당연히 여기 또 얼마 있으면 되겠습니까? 3. 여기는 4 이렇게 있으면 되겠으며, 여기는 6, 10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 포인트는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요 포인트 그럼 볼 수 있는 숫자가 어디야?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긴 16. 아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16가지였었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도 돌아갈 수 있는 게 너밖에 없으니까 16, 너도 16, 너도 16, 너도 그렇죠. 왜냐면 돌아가려면 위밖에 못 보고 너 돌아가려면 이쪽밖에 못 보는 거니까. 여기도 16. 그래서 여기 얼마? 32. 여기 얼마? 여기밖에 못 봐요. 32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보는 거니까 48. 그럼 여기는 80, 80, 80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이게 훨씬 심플하고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 소개를 해봤으니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연습 문제인가요? 네. 자, 그래요. 연습 문제 그래서 스텝 1은 지원이가 직접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여기 교육충 문제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같이 볼까? 쉬었다 갑시다. 아, 갑자기? 오케이. 정 쉬어서. 자, 이제 4번 교육청 기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이 영화관에 갔더니 관람이 가능한 서로 다른 영화 3편이 있었다. 각자 한 편만 선택하기로 했다면, 자, 4명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영화가 A, B, C가 있다라고 보자고. 근데 이제 4명이 갔으니까 그 관람하려는 사람을 A, 소문자로 A, B, C, D로 보자 이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너가 서로 다른 4개, 서로 다른 3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중복될 수 있는 걸까? 영화가 중복이 될 수 있는 걸까?를 고민을 해본다면, 분명히 사람은 4명인데 영화가 3개밖에 없으니까 뭔가는 중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사람이 중복이 될 수는 없죠. A가 널 보면서 널 볼 수는 없는 거잖아. 아, 그 소리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중복이. 한 영화에 사람이 2명이 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한 건 영화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즉, A가 볼 수 있는 영화의 개수가 3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3개로 봐야 되는 거죠. B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3종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중복이 가능한 게 영화고, 그래서 중복 순열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 3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A란 정답은 그래서 81. 틀릴 줄 알았어. 틀렸어? 아니요. 틀릴 줄 알았다고요. 지금 녹화 중입니다. 자꾸 그렇게 페이크를 쓰시면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깜빡했어요? 그건 아닌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죽을래? 에이씨. 왜 그래? 아니, 쌤이 못 알아듣는 거지. 좀 작게 이랬는데 쌤이한테 틀렸어? 그거는 뻔뻔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초짜라고 아직. 어차피 우리밖에 안 보는데 그거 틀린다고 그냥 누가 뭐라 해. 학생들이 그냥 쌤이 틀렸어 이랬지. 그래요. 보겠습니다. 자, 4명이 영화관에 갔더니 관람이 가능한 서로 다른 영화 3편이 있었다. 각자 한 편만 선택하기로 했었을 때 4명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중복 조합 정도, 분할 분배까지 다 하게 되면 그때 내가 4가지 형태로 아마 나눠서 설명을 따로 드릴 게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 설명까지 드리지 않을 거고, 일단 그냥 우리가 배운 게 어차피 순열 중에 어떤 것일 거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제 영화가 A, B, C 3종류가 있는 거고, 사람이 소문자로 A, B, C, D가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 분명히 지금 사람은 중복이 된다는 게 불가능한 거고, 어차피 중복이 가능한 건 영화란 말입니다. 즉, A라는 사람이 이 영화랑 이 영화를 동시에 볼 수는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네가 중복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A라는 영화를 A가 볼 수도 있고 B가 볼 수도 있는 거라서 A가 중복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선택한다? 4개를 선택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결국 그것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영화의 개수 3개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 중에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3의 4제곱, 정답은 81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다음 넥스트. 이제 스텝 1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저는 스텝 2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저번 타임에 제가 4쌍의 부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넘어가서 1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A, B를 포함한 6명이 둘러앉을 때 A, B는 내 모퉁이에 앉지 않는다. 즉 여기는 앉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결국 A,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너와 너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기 가운데 의자만 체크를 해봤었을 때 여기를 내가 A랑 B로 보고 또 여기서 B랑 A로 보는 것을 서로 같은 경우로 봐야 되겠느냐 다른 경우로 봐야 되겠느냐. 근데 분명히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돌리게 되면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서 둘은 같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고. 그래서 이 그림은 지워버릴 거고요. 그럼 이제 의자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네요. 즉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A, B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아니라 1가지다. 그쵸? 그럼 A, B가 앉는 순간 이제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4명은 앉는 경우의 수 4팩. 그래서 정답은 그냥 24가지다. 이렇게 답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넥스트. 뭐 이게 끝인가요? 뒤에 또 있네요. 함수 문제 한번 풀어보죠. 14번. 자, 두 집합 1, 2, 3, 4에 대하여 x에서 y의 함수 중에서 f1이 아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려보게 되면 x에 1, 2, 3, y에 1, 2, 3, 4. 자, 요 함수 이제 f에서 f1은 1이 아니다. 즉 1은 1로 갈 수 없다.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2 또는 3 또는 4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every 모든 함수에서, 그러니까 우린 지금 뭐 1대1 대응이나 이런 1대1이나 이런 조건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함수를 찾는 거라서 결국 너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 너도 4개, 너도 4개. 맞죠? 즉 4의 3제곱의 개수의 함수 개수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1이 1로 가 있는 것만 빼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고. 그럼 1이 1로 갔어요. 저 경우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건 여전히 4개가 되겠고 3도 갈 수 있는 게 여전히 4개가 될 거라서 그 중에 16개. 즉 64에서 16이 빠지니까 정답은 48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거고요. 아주 심플하죠. 16번 오늘 배우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즉 뭐냐면 나열할 거니까 순열은 순열이에요. 그런데 A는 C보다 앞에 오고 B는 E보다 앞에 오도록 해달라는, 즉 순서가 정해진 순열. 우리가 아까 별별 이렇게 했었던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A, B, C, D, F라고 있습니다. A, B, C, D, E, F, G까지 있죠. 근데 A는 C보다 앞에 와야 되는 거야. A와 C의 순서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A하고 C를 어떻게 볼까? 그냥 동그라미로 볼까요?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와 E는 우리가 네모로 한번 체크를 해보죠. B는 네모, E도 네모. 그래서 이제 D, F, G. 우리는 너를 나열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열되든 빨간 동그라미에다가는 순서대로 A, C로 적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배열되든 노란 네모 속에는 순서대로 B, E가 적혀 있어야 되는 게 되겠지. 맞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7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우리는 셀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최단거리 방법은 아까 알려드렸었으니까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심화 문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이에요. 실력업 파트를 보시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저랑 같이 풀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직접 다시 해보면 또 새롭거든요. 제발 다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이제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삼각형 2개와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 6개로 이루어진 팔면체가 있다는데 여기다가 서로 다른 8개의 색깔을 모두 사용하여 볼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 8개를 모두 사용하여 여기다가
칠하고 싶은데 회전시켰을 때는 회전시켰을 때 배열이 일치하면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 즉 원순열의 내용이 접목된 내용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디서부터 칠해야 돼? 너부터 칠해야 돼. 윗면과 아랫면을 먼저 칠해야 된다. 맞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겁니까? 색깔 8개가 있으니까 8개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7개가 된다 이거예요.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옆면을 다 무시하고 윗면과 아랫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고, 그러니까 8개 중에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다고 가정해봤을 때 여기다 빨간색을 칠하고 노란색을 칠한 케이스와, 그러니까 난 8개 중에 빨간색을 선택할래, 7개 중에 노란색을 선택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8개 중에 노란색을 선택할래, 그리고 7개 중에는 빨간색을 선택할래 라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너는 이렇게 뒤집으면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선택하는 경우의 수 8개, 밑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7개인데 그건 뒤집으면 다 똑같은 모습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 원순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여 그것은 2개씩 규칙적 중복이 나타나므로 2로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널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빨간색과 노란색을 칠했다고 고정된 상황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위쪽 3개가 있겠지. 위쪽 3개. 맞죠? 위쪽에 3면. 위쪽에서 이제 너를 위에서 바라볼 거라 이거예요.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 빨간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고, 빨간색이 칠해져 있고, 여기다가 칼라를 3개를 발라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시겠네. 맞지? 그리고 밑에 쪽에는 이런 삼각형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3가의 컬러를 또 발라줄 필요가 있겠죠. 괜찮지 않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갈 색깔 3개와 여기 들어갈 색깔 3개를 우리가 일단 좀 분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비록 요 파트는 순열 파트야. 하지만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안 배운 건 아니지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조합을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야. 즉 색깔이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면 쪽에 붙어있는 3면에다가 칠할 색깔을 6개 중에 3개를 뽑아주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괜찮나요? 그 컬러를 여기다가 바르는 방법 수는 당연히 몇 팩이다? 2팩이 되시겠죠. 원순열이니까. 자, 거기다가 이제 남은 색깔 3개 있을 거 아니야? 그 3개를 다시 또 여기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때는 원순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내가 빨강과 노란 썼으니까 여기 뭐 검정, 여기는 흰색,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회색을 이렇게 발랐다고 친다면 여기는 검정색 밑자리잖아요. 아까 이게 없었을 때는 그냥 여기 빨간색만 칠해져 있을 때는 그땐 돌리면 다 똑같은 그림이었다고요. 맞죠? 그래서 원순열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우린 여기다가 이렇게 뒷면에는 회색, 흰색, 검정색을 발라놨기 때문에 이제 이 밑에 다 다른 자리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3개의 색깔은 검정 밑에 칠할 거냐, 흰색 밑에 칠할 거냐, 회색 밑에 칠할 거냐, 이걸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직순열로 생각을 해서 곱하기 3팩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고. 괜찮나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위아래를 칠하려고 고민했던 그 경우의 수가 4, 7은 28, 28가지가 나오시게 되는 거고, 너는 계산해보면은 20 곱하기 6이 12, 그래서 240이 나오시게 되겠으며, 그래서 두 개를 계산을 해보면 답은 나오게 될 거예요. 6720. 네. 됐습니다. 오케이. 어렵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나 아 그런갑다 하고 이해를 하시는 거지, 막상 또 집에 가 살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순열이 안 된다는 거 모를 것 같아 진짜. 그쵸. 그러니까 많이 접해보셔야 돼요. 많이 접해보시고 많이 두들겨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내가 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한테 맞아봐야 된다고. 문제한테 홍군형이 나봐야 그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아서 다음번에 응용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사전식 배열인데 이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 B, C, D보다는 저는 숫자로 생각하는 게 편해서 1, 2, 3, 4를 이용하여 근데 너희를 중복하여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는 분명히 1111이 되겠죠. 가장 큰 숫자는 당연히 4444가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랬을 때 90번째에 오는 숫자를 찾아보라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맨 앞에 1이 있을 때부터 차근차근 찾아보겠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 1이고 여기는 어차피 니네가 중복하여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어서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오냐면 4의 세제곱이니까 64개. 그쵸? 64개. 그러면은 벌써 절반이 넘어갔으니까 일단 여기 앞은 2로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또 1이 됐어요. 이제 2, 1. 그 다음 작은 숫자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또 여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몇 개 되는 겁니까? 16개가 되시겠네요. 이번에는 앞에 2 한 다음에 또 2를 놨어요. 또 중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 또 이제 두 개를 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 4, 16. 그럼 여기가 벌써 32개니까 90개를 넘어갔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디테일하게 다시 또 들어가 봐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몇 등입니까 지금? 80등이죠. 그치? 그럼 이제 2, 1까지 다 됐으니까 2인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10칸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여기에 4가지가 있을 거고 여기가 2일 때 또 4가지가 있을 것이며 여기가 3일 때 1, 3일 때 2 하면은 자 이제 80, 88, 89, 90 그래서 우리가 찾는 숫자는 2, 2, 3, 2였구나. 근데 2에 해당하는 문자가 B고 3에 해당하는 문자가 C가 돼서 결국 BBCB가 정답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21번 문제. 자, 두 집합 너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자 봅니다.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11이래요. 자, 여기서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잘못 생각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너무 디테일하게 문제를 풀려버려요. 얘가 선생님 11이니까 그러면 함수값 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선생님 5 더하기 5 더하기 1도 되고요. 5 더하기 1 더하기 5도 되고요. 1 더하기 5 더하기 5도 돼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첫 시간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순열 조합을 수업할 때 내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생사가 가장 많이 반영된 게 확통이야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때 고등교육 과정 중에 그래도 우리가 가장 현실 속에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확통이라고요. 미적분 이런 거 솔직히 실생활 잘 이용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그쪽으로 전공을 한다던가 뭐 어디 회사에 취직하면 모를까 그 전까지 별로 이용이 안 되는데 확통은 우리 생활에 가장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인생사 뽑은 뒤 나열이라고 했어요. 배열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일단 중요한 건 그 합이 얼마라는 사실 11이라는 사실을 먼저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배열을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얘기 되겠어요? 꼭 F1이 5일 때 그럼 F2가 얼마고 F3이 얼마고 바뀔 수도 있겠네 똑같고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자, 어차피 함수값이 가능한 건 x에서 y로의 함수기 때문에 함수값이 가능한 건 1, 2, 3, 4, 5 중에 하나인 거야. 그 함수값들의 합이 11인 거예요. 그치? 그럼 그런 걸 먼저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당연히 처음에 5야. 5 플러스. 그럼 이제 6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6. 1부터 5까지 가지고 6을 만들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5 더하기 1, 4 더하기 2, 3 더하기 3 가능하시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치? 그럼 이번에는 5를 2번 사용했고 5를 1번 사용했으니까 이제 5를 사용하지 말아볼래. 알겠습니다? 5를 사용하지 말고 4 플러스 가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1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두 수의 합은 7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근데 5 더하기 2도 있겠지만 5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잖아. 5 더하기 2 적으면 너와 똑같은 경우인 거라고. 됐습니다. 그치? 그래서 4 더하기 3밖에 적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4를 한 번만 사용한 건 여기 이미 나와 있는 거고 4 두 번 사용했고 4 한 번만 사용해서는 4를 딱 한 번만 사용해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3만 가지고 3 넣어보면은 3 하면 11 3 더하기 4 더하기 4 네가 나오는 거지. 3 더하기 3 더하기 5 아까 했던 거지. 그쵸? 그래서 일단 어떤 세 수의 합이 11이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다 찾아준 게 된 거라고. 그러면 이제 배열을 생각하는 거예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10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를 찾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5, 5, 2를 여기다 이제 배치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제 나열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라고. 됐습니다? 근데 분명 배열을 할 건데 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5, 5, 1, 5, 3, 3, 4, 4, 3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같은 것이 두 개가 있는 순열이어서 결국 3팩 나누기 2팩인데 그런 케이스가 몇 개가 있으므로 3개가 있으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하지만 너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숫자가 모두 달라요. 서로 다른 숫자를 여기다 배열을 해주는 거니까 3팩 그냥 되시겠다. 그쵸? 맞습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 이제 모든 배열까지 완료가 된 거죠. 괜찮나요?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찾게 되면 개수가 몇 개인데 찾기 너무 힘들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는데 갑은 A에서 C까지 굵은 선, 지금 이게 저기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일 거라서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예, 요 굵은 선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A에서 C까지 굵은 선을 따라 걷고, 을은 C에서 A점까지 굵은 선을 따라 걸으며, 병은 B 지점에서 D 지점까지 도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간대요. 근데 갑을병 세 사람이 모두 만나도록 병이 B 지점에서 D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 달랍니다. 갑과 을은 이렇게 오는 거야. 이 구멍을 따라 걷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갑을병은 동시에 출발하고 같은 속력. 그러니까 너가 한 칸 갈 때 너도 한 칸에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갑은 여기서 출발을 할 거고, 을은 여기서 출발을 할 거고, 병은 여기서 D를 향해 갈 건데, 셋이 다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속력으로 걸을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을은 이렇게 갈 거고, 갑은 굵은선을 따라 갈 거니까, 똑같은 속도로 한 칸 갔습니다. 둘, 셋, 넷, 헐. 그럼 여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속도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보다 조금 크고 다섯 칸보다 작은, 그치? 그것을 갈 시간 정도의 속도, 그치? 그래서 병도 만나야 된다고 여기서요, 그치? 그러면은 네 칸과 다섯 칸 사이에서 여길 지날 수밖에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치? 근데 여길 다이렉트로 지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일로 가려면 여기서 일단 어디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거쳐서 이렇게 가는 이런 방법이 돼야 해서 만나게 되겠죠. 괜찮나요? 문제를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병이 일단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때마침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 가면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그쵸? 정확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왼쪽, 왼쪽, 위쪽, 위쪽. 그러면 그쵸? 4팩 나누기 2팩, 2팩.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도착을 할 거 아니니, 그럼 갑과 일단 만나겠죠? 그럼 을은 여기 있겠죠? 둘이 만나겠죠? 이렇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
B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까지 구해달라고 했던 거야. 똑같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경우의 수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온 거고, 그럼 만나려면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일로 가는 걸 가는 거니까 똑같이 4팩 나누기 2팩, 2팩을 해주면 되겠다. 근데 너 계산하면 6이 나올 거고 6이 나올 거니까 66은 36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했던 것보단. 자, 이제 마지막 실력업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우리가 아까 했던 방식대로 갈게요.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지점이 있다고 쳐. 여기가 집이에요. 이제. 방법수는 한 가지가 될 거고. 여기서 집으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서 집으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다. 좀 입체니까 좀 꼼꼼히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는 몇 가지가 될까요? 이렇게 가거나 가서 갈 수가 있지. 그쵸.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겠다. 여긴 어때? 여긴 한 개지고 여긴 이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그치. 그래서 두 가지. 얘는 또 어떨까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겠지. 두 가지예요. 그럼 이제 요 점 잘 보셔야 되는데 그림을 좀, 아이씨 이것 때문에 그림 확 달 수도 없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서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 2가 적혀 있거든.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겠죠? 6가지가 되겠다. 다도예요?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일로 가는 방법 두 가지, 일로 가는 방법 두 가지, 일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총 6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 자, 그럼 여긴 여전히 또 한 가지가 되시겠죠. 여기는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 3가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또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3. 그럼 요점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6, 3,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12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잘 다시 안 보이는데 요 정육면체에서 요 뒤에 요 점. 그치? 그쵸? 요 방향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밖에 없는 거예요. 2.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때?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는 거죠? 근데 2 적혀 있는 거고 3 적혀 있는 거거든. 5가 되시는 거고. 여기는 어때?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갈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6 적혀 있는 거, 여기 6 적혀 있는 거고, 내려가면 2가 적혀 있는 거라서, 여기는 8,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B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8개, 12개, 5개가 보이는 관계로, 그쵸, 25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심각하다. 새로 그렸어요.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새로 그려서. 그런 생각도 감히 하더라도 많이 힘들어할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순열 파트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요. 고1 때 배웠던 간단한 정말 생순열뿐만 아니라 중복순열,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본 겁니다. 괜찮았나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종목격을 나가도록 하죠.